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없으면 900여 가지의 질병이 생깁니다. 갑자기 돌연사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3분의 1이 이것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골다공증도 생깁니다. 관절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없으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그리고 눈경련도 옵니다. 이것이 없으면 고혈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미네랄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미네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주변의 지인들이 하나 둘씩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저 병원 처방대로만 별 방법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건강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몸과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네랄 공부입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통해서 미네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인산주겸에서 나온 잡지에서 미네랄 특집을 참고하여 미네랄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공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차량의 엔진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몸의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은 미네랄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을 아무리 잘 먹어도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미네랄은 자동차를 힘있게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갈되거나 모자라면 우리 몸은 영양소를 소화하거나 흡수하지 못한 채 아주 쇠약해지고 맙니다. 병들고 맙니다. 사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미네랄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칼슘, 마그네슘, 아연, 망간, 철, 유황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미네랄은 우리 몸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하면은 4%를 차지하는 영양소입니다. 4%.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미네랄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몸의 엔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명의 바퀴를 굴리는 축이자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당뇨와 비만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양 검사를 해보면 영양실조가 나옵니다. 영양실조라니요. 먹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양소 결핍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양실조는 주로 단백질 결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영양실조는 미네랄 부족에서 일어납니다. 미네랄이 부족한 것입니다. 실제로 중증의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말기암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뭐냐면 미네랄 부족에 따른 영양실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죽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양소가 미네랄입니다. 옛날에는 배추 한 통만 먹어도 미네랄이 보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배추 10통을 먹어야 그 미네랄 수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네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그만한 영양소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네랄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비타민을 먹는다고 합시다. 우리 몸의 미네랄이 4%라고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네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몸은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미네랄, 무기질입니다. 이 중에 수분, 단백질, 지방과 탄수화물로 우리 몸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미네랄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96대 4. 그러니까 미네랄은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그 4%는 정말로 중요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엔진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주요 영양소인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등이 체내에서 제대로 된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미네랄이 결핍되었다고 해서 바로 큰 병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불면증, 무기력, 기억력 저하, 초조와 불안, 그리고 변비 등 질병의 징후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런저런 몸이 보내오는 경고가 찾아오는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고혈압, 비만, 당뇨, 암 등 평생을 괴롭히는 중증의 생활습관병으로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네랄은 아주 조금만 있어도 우리 몸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심장병, 고혈압, 당뇨가 찾아온다고 그랬죠? 최근에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뇨도 많고요. 고혈압, 뇌졸중, 신경괴질 등의 현대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영양학자들은 미네랄 부족이 인체의 영양 불균형과 함께 심혈관 질환과 동맥경화증, 당뇨, 우울증과 암을 유발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체내 미네랄이 충분하면 사실 비타민은 물론 배설과 해독 등의 대사 기능과 심혈관계가 나빠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미네랄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7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칼슘, 뼈 튼튼, 근육 튼튼, 칼슘 미네랄입니다. 칼슘이 뼈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관절이 생기는 거죠. 뼈의 칼슘 정도를 좌우하는 것은 혈액에 녹아있는 칼슘입니다. 혈액 속 칼슘은 양에 따라서 뼈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소에 칼슘 섭취는 뼈 건강의 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 칼슘, 두 번째 인입니다. 인은 칼슘과 함께 뼈,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미네랄 원소입니다. 또한 세포 내에서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각종 효소를 활성화시키며 체액의 pH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나 인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심장이 멈추지 않고 규칙적으로 뛰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그네슘, 칼슘과 함께 뼈의 근육을 강건하게 하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은 불안증에도 효과적인 천연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눈꺼풀과 눈밑 근육이 파르르 떨리게 됩니다. 만성적인 마그네슘 부족은 혈관 근육의 경련을 일으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칼륨입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미네랄이죠.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 약이 되는 미네랄, 노폐물 배출을 도와가지고 혈뇨 개선과 알레르기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정상 혈압이라고 해도 현대인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아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황입니다. 황은 피부에 좋은 미네랄입니다. 피부병의 특효라는 온천에 가보면은 유황 온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황은 신체 조직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일부로 피부를 매끈하게 하고 윤기 있는 머릿결, 탄탄한 손발톱을 만들어냅니다. 황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운동과 업무 과다에서 비롯되는 피로를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혈액의 균형을 맞춰주는 나트륨 미네랄이 있습니다. 짜게 먹는 게 나쁘다고 하니까 싱겁게 먹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트륨을 해로운 존재로만 알고 있는데
그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액과 눈물, 콧물, 땀 등 모든 체액의 기본 성분이 나트륨입니다. 혈액의 양과 농도를 유지하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해서 적정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나트륨은 정말 피같이 중요한 미네랄 요소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망간입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죠. 평소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멍해질 때가 많다면 망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망간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심리적인 초조함을 줄여가지고 스트레스에 강해지게 하는 현대인의 절대적인 에너지입니다. 자, 이렇게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4%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아서 부족하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다 섭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영양제는 없을까요? 미네랄의 요소인 칼슘, 인, 마그네슘, 칼륨, 황, 나트륨, 망간 등을 한꺼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미네랄 요소. 제가 알기로 9번 구운 소금 죽염이 있죠. 인산 죽염. 저는 이것을 수시로 먹고 있습니다. 죽염을 미네랄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죽염 속 미네랄 함량 분석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또 하나는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도대체 어떤 영양제가 그런 영양제가 있을까요? 미네랄 7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네랄 4%. 이것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미네랄이라는 말, 그 안에 들어있는 7가지 미네랄, 이런 것들을 익혀서 알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나씩 차근차근히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의 건강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왜 이렇게 아프신지 아마도 미네랄 부족 요소 때문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건강을 챙겨가며 격려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